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전국의 유명한 산들이란 산들은 모두 산을 찾은 등산객들로 북적이는 장면이 수도 없이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등산이라는 취미활동이 전국민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한국인들이 자연을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디에 살던 주변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오를 수 있는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산림 면적은 633만 5천 헥타르로 국토의 6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언제 어디서나 주변을 둘러보면 시야에 꼭 산이 들어오는데요. 특히 고층 빌딩이 빽빽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산을 보고 오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독특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빽빽하게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산림의 면적의 비율은 OECD 국가 중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나라에 이어 네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울창한 산림이 과거부터 꾸준히 존재해 이어져 온 것은 아닙니다. 과거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면적의 산림이 존재해왔고 자연과 하나 되어 우리 선조들은 살아왔지만 일제의 산림 수탈과 더불어 6.25 전쟁 같은 비극적인 역사들을 거치면서 금수강산이라 불리던 우리나라의 산림은 대부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일제가 35년간 우리의 모든 것을 수탈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산림은 대표적인 수탈품 중 하나였으며 단순히 나무뿐만 아니라 숲에서 나는 자원, 그곳에서 살아가던 동물들 모두가 그들에게 희생되었죠. 여기에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산은 더 이상 산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벌거숭이가 돼버렸는데요. 당시 사진들을 보면 이게 산인지 돌덩이인지 모를 정도로 나무 한 그루 없이 시뻘건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 전국토를 뒤덮고 있던 산림이 짧은 기간에 갑작스레 사라지자 비만 오면 홍수가 나기도 하고 토사가 흘러나와 산사태는 그야말로 연중행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전후복구 과정에 우리나라의 산림 회복은 1순위로 꼽힐 만큼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에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내려졌죠. 심지어 당시 우리나라 복구에 많은 원조를 해주던 유엔에서조차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를 해냈습니다. 모두가 포기했던 한국의 산림을 아주 빠른 시간 만에 복구한 것이죠. 1960년대, 70년대 사이 한국의 산림 복구를 주도한 정부와 행정기관 그리고 시민들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울창한 산림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산림 복구를 진행했고 이는 아직까지도 황폐화된 산림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롤모델이 되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의 정부와 기관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는 과거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 상단 카드를 통해 궁금하시다면 한 번쯤 시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이 당시 우리나라 산림복구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한국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는 바로 현신규 박사님이죠. 현신규 박사님은 한국 임학의 대부이자 산림 녹화의 선구자로 불리며 대표적으로 리기테다 소나무와 은수원 사시나무의 육종을 통해 산림 녹화의 초석을 다지고 한국 육종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인 대단한 분입니다. 1911년 12월 9일 평안남도 안주군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에는 마청의 영향으로 철학자를 꿈꾸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당시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게 되자 아버지의 지시로 수원고등농 입학교 임학과에 진학하며 임업과 인연을 맺게 되었죠. 이후 그는 대학도 농학부 임학과에 진학하였고 해방 후에는 미군정청의 요청으로 임업시험장을 복구하고 서울농가대학교에서 교수로도 지내는 등 임업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한국의 황폐해진 산림복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가 산림복구를 위해 가장 먼저 행한 일은 1954년 이탈리아를 방문해서 이태리 포플러를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입니다. 포플러라는 나무는 생장 속도가 매우 빨라 헐벗은 산야를 녹화하는 데 적합한 종이었죠. 그는 한국 기후와 풍토에 맞는 적합한 이태리 포플러 품종을 찾아 전국에 보급하여 산림 녹화의 기반을 다집니다. 그 다음 그는 단순히 해외 품종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육종을 통해 한국 산림 녹화의 탁월한 종을 탄생시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 동북부가 원산지인 리기다소나무와 동남부가 원산지인 테다소나무를 직접 교잡해 리기테다소나무를 탄생시키죠. 리기다 소나무는 우리나라 고유 재래종 소나무에 비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추위와 병충해에도 강하다는 특징이 있어 일제시대 척박한 산림에 자주 심어지던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곱게 자라지 않고 재질도 연약하다는 특징 때문에 목재로서의 가치도 많이 떨어지고 황폐화되어 있던 전국토의 산림을 복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반면 테다소나무는 주로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며 생장이 빠르고 재질도 좋지만 척박한 토양과 추위에는 약한 종이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현신규 박사님은 이런 두 나무의 장점만 모은다면 우리나라의 산림을 복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고 직접 교잡 육종을 진행해 추위와 병충해에 강하면서 생장이 빠르고 재질이 좋은 리기테다소나무를 탄생시킵니다. 이렇게 탄생한 리기테다소나무는 당시 정부에 의해 전국토에 보급되었고 지금의 아름다운 산림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편 이 당시 이렇게 탄생한 리기테다소나무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산림 녹화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었는데요. 이 소나무 한 그루 때문에 한국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려던 미국이 마음을 바꾸었다면 믿어지시나요? 1962년 미국은 한국에 진행하던 원조를 삭감하는 것과 관련된 안건을 의회에서 논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미 상원의원이었던 알렉산더 윌리는 현신규 박사가 탄생시킨 리기테다 소나무를 언급하며 한국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죠. 알렉산더 윌리 의원이 갑작스럽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주장을 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현 박사가 만든 리기테다 소나무는 한국을 넘어서 이미 미국에까지 수출 중이었죠. 수출된 리기테다 소나무는 탄광이 밀집된 일리노이주, 미시건주의 폐색지를 녹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었고 당시 해당 지역에서는 리기테다 소나무의 기적의 나무라는 별명까지 붙였죠. 그렇기에 윌리 의원은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라면 원조할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자는 안건은 부결되었고 한국은 예정대로 원조받아 지금의 경제발전의 초석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현신규 박사의 업적을 리기테다 소나무 하나로만 요약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이 원산지인 은백령과 한국 원산의 수원사시나무를 교잡해 현사시나무, 은수원사시나무를 탄생시키기도 하였죠. 이 나무는 생장이 빠르고 곱게 자라며 해충과 오염에도 강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번식이 용이한 종이었죠. 하물며 평지뿐만 아니라 가파른 산지에서도 잘 자라 1973년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에 따라 전국에 대량으로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1979년 당시 대통령의 권유로 육종을 한 현신규 박사의 성을 붙여 현사시나무라고도 명명되기도 했죠. 이렇게 뛰어난 현사시나무 역시 리기테다 소나무처럼 해외로 진출하는데요. 1970년대에 포플러 나무의 나무녹병으로 골머리를 썩던 뉴질랜드는 현사시나무가 나무녹병에 저항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자국의 숲을 현사시나무로 가득 채우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한국에 공식적으로 수입을 요청하고 자신들의 숲을 현신규 박사가 만든 걸작 현사시나무로 가득 채웠습니다. 여담이지만 당시 뉴질랜드는 현사시나무를 수입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짓기를 원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나무를 직접 개발한 현신규 박사는 여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현사시나무의 부모나무라고 할 수 있는 수원사시나무의 서식지였던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여기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뉴질랜드의 숲을 가득 채우고 있는 현사시나무는 현지에서 여기라고 불리고 있죠.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울창한 숲과 산림을 다시금 가질 수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현신규 박사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986년 74세의 나이로 타계하기까지 현 박사님이 심은 나무의 수는 무려 2억 9천만 그루였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연구와 오랜 기간의 노력 때문에 한국은 자타공인 산림강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나무하고만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 나무는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내가 나무 속에 있는지 나무가 내 속에 있는지조차 모를 느낌이 들 때가 많다. 현 박사님이 생전 남긴 말씀입니다. 그가 평생을 나무 하나만 보고 살아온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고 울창한 숲을 다시금 후손들에게 남기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했던 그는 평생을 나무에 바쳤습니다.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등산하러 가게 된다면 한 번쯤은 현신규 박사님에 대해 떠올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